네, 전국의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은 대성마이맥 그리고 광릉한생기숙학원에서 수능 국어와 경찰대사관학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한종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25학년도 공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쌤하고 항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아시다시피 235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투기를 조종하고 또 전투기를 정비하고 관제를 담당하고 자 이런 인력들을 공군장교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60명, 이과는 140명 남자의 경우, 그다음 여자의 경우 문과 16명, 이과 20명. 이걸 비율로 환산하자면 남학생 문과 30%, 이과 70%, 여학생은 45대 55로 이과를 좀 많이 선발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과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문과로 들어가면 조종사가 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인원들은 일단 전투기 조종사를 잠재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유나 조금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폐쇄공포증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적성과 또 성적, 체력 이런 거에 따라서 그라운딩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될 수 없어서 다른 병과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문과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선발로 235명에 80%를 먼저 선발하고요. 그 다음 종합 선발로 20%를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과 특별 선발은 알다시피 수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면접 체력 이것만 가지고 먼저 정원의 80%를 수능 전에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확보한다 라는 느낌으로 80%를 먼저 선발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선 선발에 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수능이 큰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종합 선발에서 다시 한번 합격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만큼을 뽑는 게 공군사관학교 2025학년도의 모집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관학교는 7월 말에 자체적인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실시하죠. 이걸 우리가 1차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2차 시험, 그 면접 체력을 볼 자격이 생기죠.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떨어지면 낫습니다. 자, 그래서 235명을 선발하는 공군사관학교가 무조건 이제 235명만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냐? 이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자, 남자는 인문 4배수, 자연 6배수를 합격을 시키고요. 자, 여자는 인문 8배수, 자연 10배수를 합격을 시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남학생 4배수를 문과를 뽑는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정원이 60명이거든요. 그럼 문과에서는 총 240명이 합격을 한다. 1차 시험에. 이렇게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 6배수를 합격을 시킨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39명, 140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자, 남학생 이과를 140명을 뽑기 때문에 6배수를 합격을 시키면 84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더하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1,400명 정도가 1차 시험의 관문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과가 지금 우리가 일반계든 또는 특목고 또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과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은 게 현실입니다. 메디컬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공계를 선호하고 아이들이 문과보다는 이제 잘하는 아이들 좀 어느 정도 평균 이상 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이과 쏠림 현상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관학교에도 이제 이과에 이탈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애들이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 합격, 그리고 우선 선발 합격 했는데 근데 나 메디컬로 가겠다.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과 인원은 이과 인원으로 뽑겠다라는 취지에서 문과보다 이탈자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 자연계를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1차에 합격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설사 이탈자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충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이과와 문과의 배수를 차등 배분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경쟁률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공군사관학교는 이제 이건 작년 걸 말해야겠죠. 올해 시험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자, 작년 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래 사관학교, 특히 공사와 육사는 허수 지원자가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의대를 갈 건데 의대를 갈 거야. 근데 그래도 수능 같은 긴장감 넘치는 시험으로 사관학교 시험을 한번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허수들이 좀 많이 시험을 보는 학교가 공사와 육사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어디 잘못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관학교들이 지원동기서, 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지원동기서를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내라.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체제를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수 지원자들이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그래서 작년 말고요. 재작년의 경쟁률을 보시면 여기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20대 1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막 40대 1 막 이렇게 가던 경쟁률이 20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드디어 코로나 시국이 끝났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대 1까지 올라옵니다. 허수들이 좀 많이 왔다고 봐야겠죠. 갑자기 뭐 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막 올라간 것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공군사관학교가 코로나 시국 때 이 파일럿들이 막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수입도 급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어떤 파일럿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공사도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허수들이 좀 들어온 게 이 안에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응시인원은 7,285명. 그래서 경쟁률이 31대 1을 기록했고요. 1차 시험에서는 1,402명이 합격. 정원 대비 경쟁률은 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너무 쫄지 마세요. 왜냐면 정원 대비 경쟁률이 31대 1이고요. 일단 1차 시험 요 관문을 넘어서는 건 아까 봤지만 막 4배수, 6배수, 8배수, 10배수를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2대 1의 실질 경쟁률입니다. 자, 이걸 넘어서고 나면 또 2차 시험 보면서 막 1차 시험 합격했지만 안 오는 애도 생기고요. 또 신체 검사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애도 생기고 또 합격을 했는데 우선 선발까지 붙었는데 메디컬로 빠지고 막 이런 애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를 넘어가면 남은 경쟁률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쟁률에 대한 얘기였어요. 학교장 추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제 알다시피 사관학교들은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이라는 전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선 선발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 학교장 우선 선발, 그 다음 일반 우선 선발, 특별 전형을 빼고 얘기해 볼게요. 학교장 우선 선발, 일반 우선 선발, 그리고 종합 선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일반 우선 선발로 채점, 떨어지면 종합 선발. 근데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 그러면 학교장 추천으로 먼저 채점. 거기서 떨어지면 학교장 없었던 애들하고 같이 일반 우선 선발에서 경쟁. 그거에서 떨어지면 이제 종합 선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면접 볼 때 학교장 추천자인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요, 5명씩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별로. 고3과 재수생 구분이 없어요. 5명. 그래서 우리 학교에 3학년 진학부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내가 지금 고3이다. 그러면 담임쌤한테 말씀을 하시면 담임쌤이 당연히 그 학년부장쌤한테 추천을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졸업생이다. 그러면 3학년 학년부장쌤을 바로 찾아가거나 원래 나의 담임쌤을 통해서 가든가 해가지고 내가 미리 이거 추천을 받겠다는 얘기를 의사를 전달해 두시는 게 좋겠다. 누락되지 않도록.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럼 쌤 학교장 추천은 어떤 선발로 받을 수 있나요? 학교별로 5명인데 나 우리 학교에는 10명이 지원한대요. 그럼 나 이 5명 뭘 잘해야 뽑힙니까?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은 사관학교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내신 성적으로 뽑고요. 또 어떤 학교는 6월 평가원 성적까지 봐서 6월 평가원 상위 5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근데 우리 학교에는 공사 가겠다는 애가 3명밖에 없어.
그런 무혈 입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는 공사를 지원하는 애가 5명을 넘는 것 같다라면 미리 기준을 좀 확인해 두시고 신경 써서 좀 준비를 해서 웬만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능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능검 같은 경우는 공군사관학교는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선발과 특별 전형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형태고요. 종합선발, 이제 수능이 반영되는 종합선발에서는 이 가산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장, 한국사 능력 검정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되는 회차는 58회, 22년 4월에 실시됐던 58회 성적부터 70회, 작년 5월에, 올해 5월에 실시하는 70회까지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관학교별로 인정하는 회차도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통일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똑같은 회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공사는 한능검, 이제 심화가 있고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급으로 한능검이 갈리는데 1급 5점, 2급 3.5점, 3급 2점, 4급부터 이 기본에 해당하는 4, 5, 6급은 가산점이 없어요. 따려면 여기를 따야겠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고3이야 나 고3인데 한능검을 따는 게 유리하겠죠? 아, 이게 유리하죠. 5점 준다니까 1급이면. 이 5점이 1000점 만점에 5점은 작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합격 라인에 몰려있는 아이들 사이에서의 5점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말이야, 고3이에요. 시험이 몇 달 안 남았어. 우리 7월 달에 1차 시험 보잖아요. 근데 5월 달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1등급 막 이래. 그렇다면 쌤 생각에는 준비해도 좋다. 고3 때도. 근데 그게 아니야. 막 2, 3등급. 아슬아슬해. 4, 5등급. 합격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런 1차 시험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학생들이 한능검을 준비하는 건 좀 불합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3이에요. 한능검 만약에 국영수 성적이 안정적이다. 그럼 한능검도 준비한다. 좋죠. 그래서 우선 선발 노리는 거 아름다운 전략이 되겠고요. 근데 국영수도 못해. 1차 시험도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 근데 그런 상황인데 한능검에 시간 투자를 하는 건 1차 시험에 붙지도 않으면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 붙을 성적이 우선이다.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건 고2 때 따시는 거다. 또는 1학년 때 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이 지금 24년이잖아. 그러니까 고1 4월 달에 봤던 시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고1 5월 달에 치는 시험부터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 때 따시는 게 가장 좋다. 3학년 때는 1차 시험 합격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부와 체력검정 반영.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반영과 체력 반영.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 공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중에서는 내신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6등급, 7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다. 공사에서는 조금 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을 만회하기 위해서 1차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봐야 되고 체력도 조금 더 좋아야 되고 면접도 좀 더 잘해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육사나 해사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비율이 아주 작아요. 만약에 2등급 대 5등급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육사 해사는 막 3점 차도 안 나요. 1000점 만점에. 근데 공사는 우선 선발, 학교장 우선 선발의 경우에 2등급이 194점, 5등급은 176점, 18점 차가 납니다. 아, 이거는 상당히 좀 큰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일단 1차 시험은 붙은 애들 사이에서의 경쟁이잖아. 20점 차를 벌리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적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종합선발에서는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신은 우선 선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됩니다. 공사에서는. 근데 학교장 우선 선발에선 내신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 2등급 대 5등급 이렇게 했을 때 18점 차이가 난다. 6등급, 7등급은 말할 것도 없겠죠. 6등급이다. 이거 어마어마 24점 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일반 우선 선발 같은 경우도 9점 정도 벌어집니다. 2등급, 5등급이.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가 더 커지죠. 그래서 사실 작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건 뒤집을 수 없는 점수 차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한 10점 정도 더 받으면 일반 우선 선발에선 뒤집기가 되는 거고요. 요런 또 면접 체력에서 뒤집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뒤집을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 핸디캡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1차나 2차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 정도를 제가 코멘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체력 검적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1.5km 달리기, 여학생은 1.2km,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3개 종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요 3가지 종목이 아니라 종목 자체를 싹 바꿔버렸는데, 공사는 그대로, 해사, 국간사, 공사, 해사, 국간사는 그대로 원래 치던 종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파괴력이 큰 건 오래 달리기 배점이 가장 커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는 일정 시간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불합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는 좀 미리 잘 준비해서 좀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물론 나머지도 잘해야겠죠. 근데 배점은 오래 달리기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는 못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공군사관학교가 작년부터 이 면접의 반영을 매우 크게 늘렸어요. 그게 매우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에서는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면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반 우선 선발도 1000점 만점에 450점. 거의 절반이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선발 1000점 만점에 450점. 거의 절반이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 면접을 잘 못 봐가지고는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불합격 기준도 있어요. 일반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면접이 370점 미만, 학교장 추천자의 경우에 390점 미만자는 그냥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배점이 450점에서 650점까지 반영되는 면접. 그럼 이제 면접은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가 이걸 보도록 할게요. 뭐 실제 분과 수하고 무관하게 총 채점 요소는 한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학교생활, 자기소개. 이 2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면접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학교생활 했냐. 특히 이제 장교를 뽑는 거다 보니까 이제 리더로서의 활동, 어려운 상황을 봉착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협력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는 성장 배경과 뭐 가정 환경, 어려운 일을 극복한 사례 아까 말씀드렸고, 성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건 우리 아빠가 군인이다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 또는 어머니의 직업, 요게 드러나지 않게 말을 해야 한다. 그게 백그라운드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블라인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모든 분과가 블라인드 면접, 그러니까 학교 딱 가리고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분과에서는 다 학생부에 대한 면접, 학교생활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다 이런 경우, 이 분과의 경우에는 블라인드는 아닙니다. 면접관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정도 알고, 그리고 면접을 보는 분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면접을 볼 때 부모님의 직업 같은 건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 지원동기서, 즉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쓰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맞겠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교를 뽑는 거다 보니까 외적 자세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발성, 면접 볼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신한종입니다. 이게 좀 강한 발성, 너무 세게 크게 이게 아니라 씩씩한 발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요. 그 다음 발음이 좋은가, 그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장교로서 자질은 없는 거겠죠. 발음, 그 다음에 발표력, 면접 자세, 이런 거. 제식은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기본적인 면접의 애티튜드도 평가 요소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하게 돼요. 심리검사는 참고자료입니다. 심리검사를 베이스로 하여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데, 뭐 성격이 급한 걸로 나왔는데 정말 성격이 급하냐?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건 심리검사를 했을 때 일관된 답을 하지 못했다.
또는 정말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심리검사 때문에 불합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안보관, 역사관. 공군사관학교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타 사관학교보다.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건 기본적인 안보관, 대북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최근 안보 이슈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고 가야 되고요. 역사관도 아주 기본적인 역사 지식, 특히 이제 한국전쟁 전후에 이런 어떤 역사 지식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합판정은 종합적 평가,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듯한 면접 분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는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관학교가 이제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군인을 하겠다.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 또 그만두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명감을 갖고 오는 애들을 뽑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면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근데 그게 막 미리미리 뭘 한다고 될 건 아니긴 한데 최소한 생기부에 3학년 1학기 때라도 생기부에 내 장래 희망이 그래도 장교는 좀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가능하다면 리더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것들 또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조금 군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아무래도 면접 볼 때 좀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학년이다 나 지금.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냐. 지금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공부 안 될 때 안보 이슈 좀 찾아보고 뭐 이런 거 정도? 그리고 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면접 대비를 하셔라. 그게 추천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공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올해 모집 요강을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작년에 다 있던 거야. 작년에 처음 도입된 거긴 한데 쌤이 그래도 코멘트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개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특별전형 2가 작년부터 신설됐습니다. 24학년도 입시부터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을 뽑겠다. 그러니까 이건 조종사를 뽑는 전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는 나머지 모든 전형은 일단 조종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체검사도 조종사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조종 인력입니다. 혹시 옛날에 공사 모집 요강을 안다면 정책병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없는 거니까. 요 특별전형 2가 비조종을 뽑고 있다. 요건 알았으면 좋겠고요. 정원의 4%를 선방한다. 전체 정원에. 그 다음에 조종 분야로 변경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신체검사 기준도 조종사보다는 좀 완화한 형태로 신체검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 이 공사의 원래 신체검사 기준에 좀 안 맞는다. 시력이 또는 굴절률이.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 지원 시부터 비조종 분야 특별전형 2로 클릭을 하고 지원을 하게 돼요. 일반 전형이 아니라 특별전형 2로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1차 시험 상위 10% 이내여야 합격이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컷을 넘으면 합격이 아니라 1차 시험을 본 아이들 중에 전체 상위 10% 안에 들어야 합격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1로 지원을 하면 특별전형 2로 지원을 하면 조종사로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선발, 비선발 시 불합격 처리. 즉 종합선발, 수능으로 뽑는 종합선발로 안 가요.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유는 조종과 비조종이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특별전형 2는 조종사의 신체 기준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비조종을 뽑기 때문이에요. 우주 신기술 전문가. 또 아주 뛰어난 이런 인력을 뽑겠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시험에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 합격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특징. 단 떨어지면 종합선발로 가는 타 우선선발이나 특별전형과 달리 종합선발로 안 갑니다. 특별전형 2를 쓸 때는 성적 입대가 아주 높은 친구들이 일로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린 건데 작년부터 면접 비중을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질 있는 사람을 뽑겠다. 1차 시험은 물론 합격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면접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질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어떤 모집 요강에서 느껴지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발 중에 학교장은 1000점 만점에 무려 650점. 그 다음에 일반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은 1000점 만점에 450점이 면접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우선 선발은 물론 종합 선발도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 공사 모집 요강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모집 요강 표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공군사관학교는 학교장 추천이 있는 사람은 쫙 지원했을 때 1차 시험 끝나고 면접 체력 보고 나서 학교장 우선 선발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채점.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 우선 선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반 우선 선발에서도 떨어져요. 그러면 종합 선발로 내려가게 된다. 자, 그럼 나머지 특별 전형 있잖아. 재국민,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농어촌, 그다음 기초차상위. 자,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로 들어오는 거야, 먼저. 그래서 일로 채점. 각자 자기 걸로 채점. 여기서 합격하면 끝난 거고, 합격한 거고, 떨어지면 일반 우선 선발로 옵니다. 그 학교장에서 떨어지면 일반 우선 선발. 여기서도 떨어지면 일반 우선 선발. 그 여기서 떨어지면 종합 선발. 이렇게 되죠. 근데 단, 특별 전형 2는 여기서 채점. 떨어졌어? 그냥 아웃. 종합 선발로 안 간다.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교장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특징이 1차 시험이 안 들어갑니다. 일단 1차를 붙어왔으면 정말 자질을 보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면접이 650점. 어마어마하죠. 650점의 면접이 들어가고요. 내신도 200점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신이 아까 2등급 대 5등급 이라면 여기서만 20점 차가 나는 거야.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우선 선발이나 종합 선발은 일반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이게 1차가 300점이 들어가니까 1차를 잘 보면 내신 차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만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면접 체력으로 이걸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상당히 내신이 1, 2등급인 아이들이 유리한 싸움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그 면접과 체력의 비중, 특히 면접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와 체력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1차를 잘 봤든 못 봤든 똑같은 합격 기회가 열려있는 게 학교장 우선 선발입니다. 이게 좀 특징이죠. 근데 일반 우선 선발은 1차 시험 성적이 30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커트라인이 210점이었어요. 공군사관학교가. 근데 나 250점이야. 40점을 벌렸어. 물론 이거는 이제 표준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점수로 딱 들어가는 건 물론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40점을 벌렸어요. 그러면 매우 유리하죠, 사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 40점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막 체력을 너무 못하거나 면접 말을 너무 못하거나 막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러면 1차가 고득점이다.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일반 우선 선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사의 이 모집 전형의 특징은 일단 자질을 갖춘 애를 먼저 뽑겠다. 이게 학교장 우선 선발. 그 다음에 일반 우선 선발에서 1차 고득점자가 좀 어느 정도는 걸릴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종합 선발. 이때는 수능이 400점. 어떻게 보면 실질 반영 비율은 수능이 가장 높은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수능 고득점자가 아무래도 종합 선발에서 유리하죠. 그러나 여기도 면접이 450점, 체력이 150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접 체력이 정말 끝까지 중요한 그런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공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모집 요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